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도 또 뜨거운 주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이브와 하이브. 민희진 대표와의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한번 그때 뭐 주주간 계약이라든가 이거 조금 배워봤는데 하고 막상 해보니까 저는 매우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이 하이브와 뭐 주주간 계약과 관련해서 예. 이야기를 하면서 예. 제가 한쪽의 의견만 전달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노예 계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민희진 대표이사가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요거 시정해달라고 시정해달라. 그 요청했는데 예. 하이브가 그래 그거 그럼 당신 정 그렇게 불안하면 바꿔줄게. 명확하게 바꿔줄게. 예. 라고 했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희진 대표는 그러면 그것도 고쳐주고 그 풋옵션을 행사할 때 행사하는 금액도 더 비싸게 예. 멀티플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아이고 그거는 안 되지 라고 해서 분쟁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그게 하이브 쪽의 주장이 그렇다. 민희진 대표는 그 대목에서 하이브가 그 대신 그 계약 기간을 더 늘리자. 그렇게 또 하나를 더 요구하길래 본인은 그러면 멀티플을 높이자. 라고 한 거다. 라고 한 거일 뿐이지. 내가 그 노예 계약 조항 이것만 이거를 고치는 김에 괜히 슬그머니 하나 돈 더 달라고 올린 건 아니다. 라는 게 이제 민희진 대표 쪽의 주장이더군요. 예, 아무튼 이 논란들이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어서 요걸 사실 핑계 삼아 이분이 워낙 잘 안 나오시려고 하셔서 네. 요걸 핑계 삼아 이건 할 수 있지 않냐. 그 머니투데이 방송이 이제 예, 잘 안 내주려고 합니다 요즘. 언더스탠딩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정말 저희는 이게 작은 유튜브일 뿐인데. 예, 요거를 네. 핑계 삼아 오랜만에 김수헌 기업경제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진짜 힘들어요. 이런 거 빌미 삼아 해야지. 언제 또 부르겠습니까 저희가. 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가지고. 네. 우리가 저희가 뭐, 기본적인 건 대충은 배웠어요. 예.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제 이번 뭐 하이브 예. 민희진 사태 뭐 나름대로 많은 취재를 했는데 이걸 뭐 미주알 고주알 이 자리에서 그 취재한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예. 또 이제 뭐 그게 뭐 다 실체적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확신도 할 수가 없고 저 예. 나름대로는 취재를 했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도 기자 생활할 때 이렇게 제보자를 만납니다. 네. 제보자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 제보자의 억울한 사정에 내가 피가 거꾸로 솟아.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상대방을 찾아가요. 근데 예. 상대방이 조목조목 자료를 내놓으면서 그 제보하신 분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 너무 큰 막 배신감과 허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제보자를 또 만나요. 그러면 거기서 또 역으로 어떤 자료를 내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뭐가 누가 진실인지. 뭐가 진실이고 뭐가 사실인지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헷갈리는데 내가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예. 양쪽의 주장을 듣다 보면 이 미궁석으로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제가 취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우리가 축구 용어 중에서 이제 빌드업이라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네. 수비수가 이렇게 패스를 하다가 공격수로 연결이 되고 공격수끼리 이렇게 패스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골을 집어 넣잖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축구에서 이제 빌드업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이브 입장은 민 대표가 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뉴진스의 성공을 기회로 해서 의도의 오너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어떤 모종의 시나리오를 갖고 왔고 그 시나리오를 빌드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예. 민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아일렛이라고 하는 걸그룹이 3월 달에 데뷔를 해가지고 보니까 뉴진스를 너무 많이 모방을 했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하이브의 어떤 그 잘못된 경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이메일을 보냈더니 예. 이걸 기회로 해서 나를 내쫓기 위해서 감사권을 발동을 하고 하이브 쪽에서 나를 방출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하이브의 빌드업이 맞느냐, 그 미니진의 빌드업이 맞느냐, 이제 예. 빌드업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양쪽이 좀 대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케이팝을 위해서 또 뭐 하이버를 위해서 어도어를 위해서 뭐 좀 더 나아가서 방시혁이나 미니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그 밴드를 위해서 양쪽이 좀 대타협을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타협은 제가 볼 땐 지금 단계에서는 물 건너 갔어요. 예.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너버렸습니다. 이제 타협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렵고 예. 이 싸움의 1차 승패가 5월 중으로 아마 29일 이전에 가려지게 될 겁니다. 예. 이 판의 기울기가 그때 결정된다. 어느 쪽으로 확 기울어지는지, 하이브 쪽으로 기울어질지, 민 대표 쪽으로 기울어질지, 이 판세의 기울기가 아마 그 5월 중으로 5월 29일 이전에는 결정이 된다. 뭐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 5월 말에 어도의 임시주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 내일 오늘이 9일이니까 내일 오전 9시에 어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예. 네, 장소하고 시간은 알지만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오. 그래서 이사회가 열리는데 그 이사회에서 5월 31일 날 임시주총을 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아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민희진 대표 쪽에서 5월 31일 날 하이브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예. 하이브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의결권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이 재판부가 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느냐 기각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판세가 예, 판세의 예, 기울기가 예. 결정이 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이브가 4월 22일 날 민 대표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25일 날 3일 뒤에 하이브가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예. 어도의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시도가 민 있었다. 대표 쪽에 시도가 있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민 대표는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그 이사회에서 어도어 임시주총을 날짜를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민 대표 쪽에서는 이 이사회 소집 요구 자체가 불법적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이브 쪽에서는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법원으로 가겠다 하면서 서울 서부 지법에다가 임시주총 그 허가 신청을 내죠. 그래서 이제 그 법원의 이제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예. 서부지법의 그 첫 번째 신문 기일 날 민 대표 쪽을 대리하는 세종의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야 5월 10일 날 이사회 하고 5월 말에 임시주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이브에서 그 민 대표한테 이사회 개최해서 임시주총 날짜 정해라. 그 뭐하러 임시주총 날짜 정하라고 하겠어요. 해임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어도 지분을 하이브가 80%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 대표 쪽에서는 이사회 소집 요구 자체가 상법의 법리에 맞지 않는다 하면서 뭐 불법적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이브가 법원에다가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했어.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법정에서 싸우겠구나. 하이브 쪽의 대리인인 김현장하고 민 대표의 대리인인 세종이 나와가지고 임시주총 개최를 놓고 서로 연다 못 연다 싸우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부지법의 세종 변호사가 와가지고 5월 11일 이사회하고 5월 말에 임시주총 10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뭐야 해서 그래서 하이브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워졌죠. 어리둥절? 이렇게 뭐, 된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뭐지? 되긴 됐는데. 예. 그렇게 이제 어리둥절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야 이거 무슨 꿍꿍이석이 있나? 어쨌든 간에 잘 됐다. 뭐 예. 임시주총을 열어준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민희진은 날려버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됐는 건데 예. 5월 7일 날 민 대표 쪽에서
임시주총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전격적으로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 쪽에서는 아이쿠 그러면 그렇지 뒤통수를 때리네 하면서 이제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걸 기각을 시키느냐 수용하느냐 그게 이제 지금 이슈로 부각이 된 거예요. 근데 하이브 쪽에서는 뭐냐 예. 민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위반을 하고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임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민 대표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내가 무슨 주주간 계약을 위반하고 법령이나 회사의 정관을 위반한 게 뭐가 있느냐 나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주주간 계약에서 하이브하고 미니진 간의 주주간 계약에서 보장한 그 임기를 내가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대표를 계속 하는 게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는 거고 어도의 가치를 지키는 건데 너네들이 하이브 너네들이 나를 해임하려고 하니 당연히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나는 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임시주총에서 하이브 의결권 그 행사 금지 가처분에 대한 재판의 그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민 대표가 배임적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재판부가 배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면 당연히 이 가처분은 기각을 해버리겠죠. 그렇겠죠. 하이브 의결권 네네.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가처분은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임적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느냐 그게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예. 그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에 대한 그 판단을 내리게 돼 있는데 5월 31일 날이 임시주총이니까 당연히 그 전에 나오겠죠. 예. 근데 뭐 30일 날 나오겠어요? 아마 그보다는 조금 더 일찍 나오니까 이런 류의 소송을 보건대 대충 29일 이전에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릴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어도에 대한 민 대표의 어떤 경영권 찬탈 행위가 어떤 예. 실체적으로 존재했느냐 하는 거하고 민 대표하고 그 이제 측근들 어도의 뭐 부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하이브의 어떤 중요한 경영 정보나 어도의 중요한 경영 정보를 이렇게 유출을 하는 예. 법적으로 따지면 뭐 부정경쟁 방지법의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의 어떤 혐의들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처분을 수용을 하느냐, 인용을 하느냐, 기각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니까 이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지금까지 뭐 좀 나름대로 하이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이브 이야기가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민 대표의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 대표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기자회견에서 2시간 반 동안의 격정적인 그 기자회견 격정 토론을 통해서 또 이 미니진 대표에 대한 우호적인 그 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양쪽의 어떤 팽팽한 어떤 기싸움이나 이 판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리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희 채팅창 안에서의 질문인데요. 네. 민희진 대표가 배임과 관련한 그런 개연성이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면 네. 당연히 임시주총 해라. 예, 그 하이브 의결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80%나 주주인데 하는 거지. 심지어 네. 이런 의혹도 있네 하겠으나 예, 배임 혐의가 없는 것 같은데 네. 라고 법원이 판단했을 때 예. 있든 없든 80%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임시주총을 열어서 배임이든 아니든 우리는 경영진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야, 죄 없는데 왜 바꿔? 안 되지. 라고 법원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주주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임시주총 하겠다면 해. 라고 하는 게 맞는지 야, 내가 보면 별다른 혐의가 없는데
웬만하면 하지 말지라고 하는 건 월권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글쎄, 그게 네. 뭐 사실은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때도 네. 좀 민감한 문제 같은데 예. 이 임시주총이 열리게 되면 이 하이브가 가진 지분율을 볼 때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자체는 결정적으로 그 정해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하이브가 임시주총을 열려고 할 때 임시주총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 대표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배임적 행위를 했고 예. 또 어도의 정관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있고 또 뭐 법령에 비추어 봤을 때 뭐 민 대표의 그 업무상 그 배임 행위에 뭐 그런 게 있고 또 회사의 저기 하이브의 중요한 경영 정보, 계약 정보를 유출을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주총을 열어서 민 대표를 해임을 하고 우리 하이브 쪽에 누구를 이사로 선임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임시주총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임시주총을 예. 열어달라고 목적이. 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뭐 재판부가 봤을 때는 양쪽에서 이제 그런 증거 자료들을 많이 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감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들을 하이브도 내겠죠. 그러면 민 대표를 뭐 이렇게 방어하는 세종 쪽에서는 그 반대의 어떤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내겠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그거를 보고 야 이거는 뭐 배임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흔적도 없고 또 이사로서의 어떤 충실 의무에 위배했다는 흔적 뭐 이런 게 어떤 경영상의 영업 정보 없고, 어떤 없는데? 그 침해가 있었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걸 목적으로 해서 임시주총을 열어서 어도우의 이사진들을 싹 다 날리고 한다. 이거는 좀 부당한 그 임시주총 개최 요구 같다. 그러면 이 임시주총에 대해서 뭐 민의진 쪽에서 요청하는 그 의결권 그 행사 금지 가처분을 예. 뭐 인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중요한 건데 80%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라 하더라도 예. 대표이사 해임을 혹은 대표이사를 교체하기 위해서 임시주총을 한다는 건 네. 아니 당신이 잘못한 건 없는데 더 좋은 대표이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의 경영상 이유로 대표이사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예, 예. 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임시주총 그럴 수 있죠. 자체에 그럴 수 무슨 있죠. 특별한 아니 문법이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닌 한 이사를 네. 임기 만료 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80% 주주라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이사를 중도에서 해임을 하거나 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주총 열어가지고 너 집에가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죠. 뭐 회사에 어떤 크다란 손실을 끼쳤다든지 예. 뭐 이유가 있어야지 이사를 중도에 주총에서 해임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지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뭐 중도에 날려버리고 해임시켜버리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뭐 굉장히 불편한 동거가 되겠죠. 예. 뭐 민 대표는 이제 계속 어차피 임시주총 열어봐야 뭐 하이브의 의결권 자체가 제한이 되는 것 같으면 예. 뭐 임시주총 연합 안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동거를 계속 하게 될 거고 만약에 가처분 자체가 뭐 기각이 되면 당연히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는 해임이 되고 그다음에 하이브의 그다음 액션은 민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도어 지분을 회수를 하려고 할 겁니다. 예. 지금 양쪽 주주 간 계약상으로 민 대표 쪽에 문제가 있으면 하이브가 민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도어 지분을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회수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는 거는 뭔가 민 대표의 이제 뭐 배임적 행위라든가 이사로서의 충실 의무 위반 행위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뭐 재판부가 보는 거니까 뭐 하이브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바로 행사를 해가지고 민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뭐 회수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다들 알려진 것처럼 하이브가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민 대표가 가진 지분 뭐 18%를 회수를 하게 되면 민 대표는 뭐 한 30억 가까이 이렇게 뭐 받게 될 텐데 그 지분을 살 때 뭐 방시혁 의장한테 돈을 빌려서 샀거든요. 그러면 그 회수 당하고 30억 받아봐야
방시혁 의장한테 빌린 돈 갖고 나면 뭐 민 대표한테는 이제 남는 돈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뭐 순차적으로 이제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뉴진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하이브하고는 접촉을 안 하고 있어요. 하이브하고는 죄송합니다. 하이브하고는 접촉을 끊은 상태고 뭐 민 대표하고 같이 있다고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뭐 이 가처분이 뭐 받아들여지겠느냐 아니면 뭐 기각되겠나 하는 그 이제 이슈가 있는데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크게 봐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그 민 대표하고 그 어도어의 부대표 그 측근들이 그 카톡으로 나눈 그 대화를 그 하이브가 캡처를 해서 공개를 한 게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뭐 어도의 경영권을 자기들이 갖고 가기 위한 그런 방안을 논의한 흔적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경영권 찬탈 시도에 증거가 될 수가 있느냐. 예. 근데 이게 좀 보기에 따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고 물론 하이브에서는 이것은 하나의 증거일 뿐이고 다양한 여러 가지 문건이나 또 증거들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을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민 대표를 장기적으로 경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그 시도했다고 민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노예 계약. 네, 이른바 노예 계약인데 족쇄 계약인데 이것도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뒤에서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 큰 이슈가 이게 보기에 따라서 그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딱 떨어지네? 그러면 그 논란이 좀 없을 텐데 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경영권 찬탈의 증거가 될 수가 있나? 또 이 하이브가 이 계약을 통해서 민 대표가 나중에 어도어를 떠나서 뭐 다른 엔터에 몸가게 한다든지 본인이 어떤 엔터 창업을 하는 거를 정말 장기간 막으려고 했었나 하는 부분이 이게 그 계약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카톡 캡처 내용을 보건데 이거 보기에 따라서 좀 애매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경영권 찬탈 이슈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도어는 지금 민 대표가 경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민 대표가 대표이사고 그 나머지 그 자기들 그 우호적인 인사들이 다 이사로 있으니까 어차피 그 민 대표가 경영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뭐 경영권을 또 찬탈한다는 건가? 그 다음에 어도어 지분은 하이브가 80%나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뭐 뭘 찬탈당한다는 건가?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그 말도 그 일리가 있는 말인데 일단은 첫째로는 주주간 계약을 보면 이사 선임, 이사 지명에 있어서 민 대표는 이사를 한 명만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 쪽에서 두 명을 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사회 구성이 2대1이었죠. 민 대표 한 사람하고 하이브 쪽에 두 사람이 가 있다가 민 대표가 조금 뭐 신속한 의사결정, 뭐 경영 효율화라든지 좀 이렇게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넣자고 해서 민 대표가 좋아하는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민 대표 중심의 이사회가 꾸려져 있지만 주주간 계약상으로 하이브는 분명히 두 명에 대한 이사 지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영권이라고 하는 거는 주주가 이사 그 선임권을 행사를 해서 이사들한테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총회에서 이사를 뽑아가지고 경영권을 이제 이사들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80%의 주주라고 하면 근원적인 어떤 경영권은 하이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지분을 30% 가진 게 아니고 하이브가 80%나 가지고 있고 또 주주간 계약에서 두 명의 이사 선임권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어도어에 대한 그 근원적인 그 경영권은 하이브한테 있는 건데 민 대표가 뭐 이걸 지분을 가지고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모종의 그 시나리오를 뒤에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카톡 캡처에 나와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활용을 해서 어도어의 경영권을 본인이 차지하겠다. 어도어를 내 회사로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이브가 보기 때문에 네. 하이브는 이제 경영권 찬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이브 입장에서. 하이브 입장에서. 네,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영권 찬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 네. 뭐 그렇게 보면 뭐 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뭐 다들 이제 한 번씩들 다 보셨겠지만 화면 한번 보시면 예. 어도어에 대한 그 중간 감사 결과를 하이브가 4월 25일 날 중간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예. 이 보도 자료에서 민 대표하고 어도어 민 대표 포함해서 어도어 경영진 3인이 단체 대화방에서 4월 4일 날 오고 간 대화다 하면서 이걸 공개를 했거든요. 네. 뭐 이게 그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년 1월 달에 민 대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8% 중에서 13%를 하이브에 재매각을 한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풋옵션을 행사를 해서 그래서 한 1,000억 자금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민 대표는 그 어도어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뉴진스의 그 권리 침해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 어도어를 흔든다. 뭐 이런 과정에서 뭐 예컨대 뉴진스의 활동 부진이나 어떤 그 공백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미니진이 마음이 돌아서고 또 그 뉴진스가 이제 계속 어떤 소송으로 인해서 활동이 부진해지게 되면 어도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빈껍데기로 가게 되는 거고 미니진은 밖에서건 안에서건 어떤 재무적 투자자, 뭐 우리 쉽게 말해서 사모펀드 같은 것들 되겠죠. 예. 이런 사모펀드들 투자자를 구해 가지고 하이브를 접촉을 해서 나도 뭐 이제는 뭐 하이브에 정 떨어졌고 뭐 뉴진스도 전속 계약에 대한 뭐 의지도 없는 것 같고 어떤 지금 뭐 자기들의 권리가 많이 침해되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그냥 그 어도어 지분을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어도어 지분을 그냥 우리한테 매각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서 적절한 가격에 거래를 하면 그러면 재무적 투자자의 돈하고 민 대표가 다시 되사온다는 풋옵션을 거예요. 행사를 해서 마련한 한 1,000억 정도 되는 돈하고 이거를 가지고 그냥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어도어 지분을 취득을 하면 뭐 사모펀드는 이제 재무적 투자자니까 어차피 민 대표의 우호적 그 지분으로 존재를 하는 거니까 사실상 민 대표가 어도어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 어떤 오너 경영자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그 하이브가 봤을 때 이 카톡의 그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한 그 배임적 행위가 이 카톡 안에 들어 있는 있다. 거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주장을 건데. 예. 하는 거죠. 권리 침해 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추측이 지금 되나요? 지금 뭐 여기 카톡에 있는 내용들이 그 이 사람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뭐 카톡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건 이제 밖에서 추정할 수밖에 없죠. 예.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뭐 예컨대 그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하면서 뉴진스 고유의 어떤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침해되고 있고 뉴진스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예. 뭐 그런 이제 식의 권리 침해 소송 같은 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연예인들이 대부분 이제 연예인들이 제기하는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그 권리 침해 소송들의 상당 부분은 정산금 수익, 예. 제대로 정산을 못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케어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연예인으로서 나한테 신경 안 써주는데 그러면서 케어를 받을 권리, 어떤 정산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뉴진스에 대해서 뭐 정산을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케어를 못 받고 있다는 그 권리 침해는 아닌 것 같고 예. 뉴진스의 어떤 가치,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방 작으로 나온 뭐 걸그룹에 의해서 침해를 받고 있다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의 이제 권리 침해 소송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고 뭐 사실은 뭐 민 대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그 하이브가 뉴진스를 컨트롤을 못 한다고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봤잖아요. 이게 네, 네. 민 대표가 이야기한 게 뉴진스와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이제 관계다. 네. 이제 그 부모님들도 이제 뭐 민 대표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민 대표 생각으로는 뉴진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고 뉴진스하고 나는 사실상 한 몸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이브도 그런 걸 잘 알아요. 하이브도 이제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하이브가 볼 때는 이 카톡 캡처가 그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우 프로나 안승찬 프로가 볼 때는 어때요? 이 시나리오 자체가. 근데 내가 저 그거 물어볼게요. 카톡만 가지고 이게 시나리오는 있으나 저 카톡만 가지고 찬탈을 시도했다고 보기에는 좀 근거가 이게 약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들어 있으나 요 시나리오만 가지고 야 요거는 분명히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모의한 거야라고 돼야 되는데 그냥 이런 방법도 있어요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모의한 걸로 봐야 될 것인가가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도 볼 수 있고 저 시나리오를 실행하면 경영권이 넘어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모의만 한 게 상상을 한 게 그러니까 매물을 한 게 그게 다짐을 한 게 문제냐. 계획을 한 게 그거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냐의 문제죠. 이게 법적으로 뭐 배임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많은 법조인들이 이게 배임 죄로는 처벌은 하기는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뭐 배임에는 어떤 모의나 뭐 예비 업무라든지 이제 뭐 사전 모의죄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 대표이사를 해임을 하기 위한 어떤 구실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법의 잣대로는 그 처벌을 할 수 없는데 쇠고랑을 채우거나 뭐 네, 감옥에 할 수는 쳐넣을 수는 없는데. 없지만 이게 정말 이거를 포함해서 기타 많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예.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들이 있다니까 많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실행 의지가 있었다는 판단이 들면 회사 입장에서는 같이 갈 수는 없죠. 물론 그냥 같이 갈 수는 그렇죠. 물론 뭐 그럴 그거는 수는 이제 있겠죠. 주총에서는 이제 해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민 대표한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 대표는 뭐라고 주장을 했습니까? 기자회견에서도 또는 반박문에서도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다. 하이브의 주장은 상상이다, 사담이다. 왜 전체적인 맥락을 안 보느냐? 이거 하나만 캡처해서 까놓으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앞뒤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단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간단합니다. 4월 25일 날 아침 8시에 하이브가 이 카톡 캡처 사진을 쫙 뿌렸어요. 보도 자료로. 그리고 오후 3시에 민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럼 그 민 대표가 그 긴급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의장하고 나눈 막 여러 가지 카톡들 또 박지원 그 하이브 대표하고 나눈 여러 가지 카톡들 많은 카톡들 내용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예, 본인의 어떤 억울한 네, 사정을 네, 하소연하기 네. 위해서. 그때 이 카톡 캡처의 앞뒤의 맥락을 갖고 나왔어야죠. 자 봐라.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이것만 놓고 보니까 뭔가 할 듯처럼 보였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대화 나눈 걸 봐라. 그리고 이 카톡 뒷부분에 나온 대화를 봐라. 이게 진지한 대화 같아? 사람 아냐? 그렇게 보여줬으면 그러니까 좀 더 지금 명확했을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박문에서도 사담이다. 실체가 없는 하이브의 헛된 주장이다. 그냥 어떤 그간의 하이브와의 오랜 갈등 속에서 나온 우리의 상상이다. 사담, 상상, 무실체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 앞뒤 문맥을 본인이 카톡으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자회견 때 빵 하고 봐라. 사담 같지 않니? 근데 저건 뭐 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이브의 주장도 명확한 근거를 다 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궁금한 건 주주간 계약 내용이에요. 제 판단으로는 민희진 대표가 사담이든 아니든 심각하게 카톡으로
그 이른바 역적 모의를 했어도 지금이 무슨 조선 왕조도 아니고 모의를 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다만 배임죄로 걸든 안 걸든 주식회사에서 80% 지분을 가진 주주는 그냥 내 생각에 대표이사를 바꾸면 좋겠어. 이런 건 있어요. 날씨가 안 네. 좋아서 그냥 바꾸고 싶어라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프로가 그 주장에서 저도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민희중 쪽 주장은 뭐냐면 맞죠? 내가 80% 주주니까 대표이사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해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카톡으로 무슨 얘기를 했어도 그건 배임죄 아닌 거고 배임죄이든 아니든 80% 지분을 가진 주주는 무조건 해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이 민희진과 하이브 간의 주주교환 계약에 대표이사 임기가 정해져는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주간 계약에 그 원래 일반론으로는 그 배임죄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배임죄가 아니라고 해서 해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예스. 그래서 주주간 계약 안에서 배임과 유사한 행위가 있을 경우는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를 보장한다. 그 조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있죠. 일반적으로 그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총에서 해임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임을 하면 내가 정말 억울해 해임 당한 대표이사가 그러면 나는 억울하게 해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주주간 계약서를 근거로 그게 없으면 그렇죠. 갑자기 해임 당해도 할 말은 없는데. 물론 뭐 주주간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들이 있죠. 주주간 계약 위반에 대해서 이제 정해진 부분이 있고, 이 주주간 계약 위반을 할 경우에는 뭐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 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든지 위약벌을 제기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 해임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항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주주간 계약 그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 또 어떤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손실을 끼치는 행위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세부적으로 당연히 주주간 계약 내용에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임시주총을 열어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고 어떤 회사의 그 정관이나 어떤 법령을 위반한 그 행위가 있다. 그걸 이제 이유로 해서 임시주총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주총에 임시주총의 목적은 해임을 하는 건데 해임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이다 하면서 많은 이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저 카톡 하나인 거고 하이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수많은 그 카톡이라든지 문건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이제 이런 문건 같은 거 하이브에서 이야기하는 문건을 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뭐 프로젝트 1945 같은 거 있잖아요. 전체 그 문건을 못 봤기 때문에 프로젝트 1945 1945는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브로부터 이제 해방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프로젝트 1945라는 문건도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이브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 자료들을 자기들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가처분 그 의결권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고 차라리 민 대표가 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해준 게 이 판을 좀 일찍 종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죠. 뭐 이건 하이브 입장이니까 뭐 나중에 결과는 뭐 봐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경영권 찬탈 부분은 지금 이런 건데 그 두 번째로 좀 이제 살펴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이제 노예계약 이야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작년 2월 달에 그러니까 23년 2월 달에 그 당시에 그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100%를 가지고 있었는데 민 대표한테 그 20%를 팔죠. 민 대표한테 20%를 팔고 뭐 민 대표는 이제 그 중에서 또 2%는 다른 이제 임직원들한테 줘가지고 민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도어 지분은 18%고 그 중에서 13%에 대해서는 하이브에 되팔 수 있는 권리, 그 풋옵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풋옵션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아는 멀티플이 적용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냥 숫자로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자, 어도어의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이 700억이라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 멀티플을 13을 줍니다. 그러면 곱하면 9,100억이죠. 예. 그러니까 어도어 기업 가치를 9,100억으로 보는 거고 민 대표가 가진 그 풋옵션 지분이 13%, 18% 중에서 13%는 하이브에 대파할 수 있으니까 9,100에다가 13%를 곱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를 하면 1,200억을 주고 13% 지분을 사야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주주간 계약에 이제 들어 있는 내용이죠. 예. 근데 이제 나머지 지분이 5%가 있잖아요. 이 나머지 5% 지분은 민 대표가 제3자한테 매각을 하려고 하면 동의를 해줘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하이브에 이제 사전 동의권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민 대표 입장에서는 동의 안 해주면 입장에서는 나는 못 팔고 그렇죠. 못 팔면 내가 딴 데 취업할 수 없으니 이거는 주주간 계약상의 경업 금지 조항에 뭐가 있냐면 민 대표가 어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경업 금지 적용을 받는다. 예. 내가 다른 엔터사에 취업할 수도 없고 내가 엔터를 창업을 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민 대표는 13%는 그냥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를 해서 털어버릴 수가 있는데 예. 5%는 하이브가 동의를 해줘야지 팔 수가 있으니 이건 하이브 마음먹기에 따라서 5%는 계속 동의를 안 해주게 되면 민 대표는 어도 지분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경업금지 적용을 받고 그러면 나는 계속 경업금지 족쇄를 차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근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 주장 자체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여기 좀 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자,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하이브의 동의를 받고 제3자 매각을 해라. 요거는 계약 4조에 예. 주식 매각, 주주간 계약서 계약 4조에 주식 매각 제한이라는 조항입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조항이 뭐가 있냐면 제6조에 우선 매수권 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퍼스트 리퓨저리라고 하는데 뭐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뭐 간단한 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민희진이 안승찬한테 이 5%를 100억에 팔려고 해. 예. 그럼 이제 하이브한테 가가지고 야 안승찬이 이거 100억에 산대. 하이브 너네는 어쩔 거야. 예.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그죠? 하이브는 아니 그래 그 조건이면 그냥 내가 살게. 이게 이제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팔 때 먼저 네가 살 수 있는 권한을 물어보게 꼭 한다. 그렇죠. 그런 거죠, 일종의. 그렇죠. 안승찬이 100억에 산다는데 하이브 너네들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 100억이야? 그럼 그 조건이면 우리가 살게. 우리가 우선 매수권 행사를 할게. 예. 근데 하이브가 안 살래. 난 안 살래. 그러면 민희진은 자동방으로 안승찬하고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퍼스트 리퓨저 우선 매수권 조항에 따르면 민희진은 안승찬한테 팔든지 하이브한테 팔든지 두 개 중에 하나는 처분이 된다는 거죠. 아, 팔 수는 있게 돼 있는 거고 팔 저 수는 조항에 있죠. 따르면. 네, 그러니까 그럼 안승찬이 앞에 조항하고 뭔가 충돌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이제 앞에 조항하고 이렇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화면을 한번 더 보시면 이 4조와 6조의 충돌이 생기는데 이 어떤 조항이 우선이냐. 예를 들어서 4조가 우선이다. 4조가 우선이다 그러면 민 대표가 안승찬한테 팔겠다고 했을 때 하이브가 야 그거 동의 못 하는데 하면 끝. 그러면 아무한테도 못 끝나는 팔아. 거야. 이건 끝나는 거야. 근데 6조가 우선이야. 그러면 6조를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면 적어도 민 대표는 하이브 또는 안승찬 둘 중 하나한테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풋옵션으로 13% 털어버리고 퍼스트 리퓨저 우선 매수권 조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5% 털어버리면 18% 이제 다 털어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주주간 계약에 어떤 게 우선인지 안 적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매하죠. 그러니까 하이브는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6조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팔려면 너 팔 수도 있는 지분 때문에 거야. 그 경업 금지 당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뭐 민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6조가 우선이라면 6조만 존재해도 되죠. 그렇지. 그 하이브가
다른 사람한테 지분 넘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6조를 만들었다면 제3자 이상한 제3자한테 넘어가는 거에서 막기 위해서였다면 6조만 존재해도 안돼 안승찬한테 팔지 마 나한테 팔아라고 하면 언제든지 하이브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데 4조를 추가로 넣은 건 누구한테 팔지는 거에 대한 허락까지 나한테 받으라는 얘기니까 네. 우선 매수권은 내가 행사하지 않지만 한승찬한테 팔아 그건 나는 반대야 라고 할 수 있다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네, 저건 그러니까, 바꾸지 않는 한 노예 계약이 그러니까 맞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근원적으로 따져가 보면 예. 근원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이 주주간 계약에 뭐 풋옵션, 콜옵션, 뭐 퍼스트 리퓨즐, 뭐 드래곤롱, 태그롱 이런 게 막 뒤섞여 버리면 어떨 때는 네. 뭐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판단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간 계약이나 M&A에서는 이 선수들끼리는 굉장히 뭐 이런 조항들을 많이 쓰는데 이거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원래 하이브가 민 대표한테 얻어 지분을 팔 때는 원래는 15% 거래를 하려고 했대요. 예. 근데 이제 뭐 조금 보상 차원에서 조금 더 올려달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5%가 추가로 들어갔다 보니까 5%가 추가로 들어가 보다 보니까 그러면 요 5%는 추가로 주는 거니까 요거는 좀 나중에 팔 때 그 우리가 그 사전 동의를 해 주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자 4조가 우선이라고 해요. 4조가 우선이면 그러면 이 4조를 근거로 해서 그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업 금지 적용을 장기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법에서 허용을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허용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 왜요? 대표가 네, 예. 민 대표가 이 정말 이 5%를 하이브에서 계속 뭐 어디 팔려고 하는데 계속 노노하게 되면 소송 제기를 하면 이거는 거의 그냥 민 대표가 이기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99.9%. 이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고 무리한 그 경업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야 이거 뭐야? 통상적으로 경업 금지라는 게 예컨대 뭐 한 1년이나 2년 적용되는 건데 이거는 하이브가 예컨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조항이네. 그러면 이 조항은 그냥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민 대표 입장에서는 귀찮지. 뭐 법원에 가서 호소를 해야 되고 뭐 예, 재판을 열어야 예. 되니까. 예. 그렇지만 이 4조를 적용을 해가지고 5% 지분을 그 하이브 마음먹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동의를 안 해가지고 경업을 못하도록 만약에 하이브가 한다면 이거는 민 대표가 이거는 소송 제기를 하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하이브 쪽 주장은 그 퍼스트 리퓨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살 수 있고 우선 매수권. 우선 매수권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노예 계약은 아니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4조의 근거 조항이 있어서 네. 요거의 경우에는 하이브의 주장이 약간 애매한 거 네.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민 논란이 있으면 대표가 만약에 우리 근데 그건 논란이 없는 게 하이브- 하이브가 그래서 이 고쳐주기로 했다. 고쳐주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조 없애줄게 그럼. 그런데 거기에서 하이브 주장은 민희진 대표가 그래 그럼 고쳐줘 하고 끝나면 좋은데 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말이 있는데 돈 더 내놔 더 줘라는 이것도 하고 돈 더 줘.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는 이사달이 과정에서 났다는 게 났다. 하이브의 주장이고 민희진 대표는 아니야 나 그렇게 돈 욕심 부린 사람 아니야. 아니야. 그 얘기를 한 이유는 하이브가 그 노예계 없어줄게 그 대신 기간을 더 의무 복무 기간을 더 늘리자고 또 한마디를 더 하길래 그럼 돈 더 내놔라고 나는 얘기한 그냥 거다. 맞불을 놓은 것뿐이지 그거 아니다라는 게 민희진 주장이니까 양쪽의 어떤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양쪽의 주장의 공통 분모는 이번이 노예 계약으로 해석된다면 하이브도 그거 해석됨을 인정하고 바꿔줄게 라고 하이브도 오케이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뭐 민 대표도 나중에는 이거 조금 이상한데 하는 걸 뭐 주위에 이제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알게 됐겠죠. 그러니까 예. 작년 연말께부터 이제 하이브에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제 하이브 쪽에서 오케이 그러면 너도 법률 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좀 전문 그 로펌을 선임을 해서 이 주주간 계약을 수정 협상을 하자.
그래서 이제 세종 법무부인 세종을 선임을 해서 주주간 계약 그 수정 협상에 들어간 거죠. 뭐 당연히 하이브에서는 이제 뭐 김현장을 내세워서 이렇게 했겠죠. 예. 근데 이제 뭐 예컨대 세종에서 이렇게 뭐 마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계약서를 이런 걸 수정을 해달라. 하이브 쪽에 이제 마크업을 보낸 게 이거 지금 경업 금지 이 부분 좀 클리어하게 하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한 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멀티플 30배라든지 또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아티스트 전속 계약 권한을 그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하게 해달라. 그 뭐 의도의 아티스트라고 하는 것은 뉴진스가 하나밖에 없죠. 예. 하나밖에 없는데 대표이사는 민희진이니까 뭐 쉽게 말하면 민 대표가 단독으로 뭐 뉴진스에 대한 뭐 계약 체결, 해지, 갱신 뭐 등등등 모든 권한을 민 대표가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런 것들을 보냈고 그 다음에 하이브 쪽에서는 그걸 보고 오케이 그 경업 금지 이것은 뭐 이거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뭐 우리 생각으로는 육조가 우선한다 하는 조항을 또 새로 하나 그냥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뭐 정리 그것조차도 찝찝하다고 하면 그냥 5%에 대해서도 그냥 풋옵션을 줄게. 그러면 이제 깔끔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근데 멀티플 30배는 못 받아들인다. 이거는 너무 과도한 거다 해서 이제 멀티플 30배는 뭐 정확한 근거도 모르겠고 뭐 그런 거고 이제 전속 계약권을 대표이사 단독으로 민 대표가 단독으로 하게 해달라는 거 그것도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고 이런 거는 수용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보낸 거고 이제 민 대표 쪽에서 세종 쪽에서 그러면 또 우리가 상의를 해가지고 또 우리 쪽의 의견을 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무렵에 아일릿이 데뷔를 했고 그 민 대표가 아일릿을 보고 이거 뉴진스 뺏긴 거네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죠. 예.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주주간 계약 수정 협상은 쏙 들어가 버리고 지금 아일릿 그 모방 이슈가 제기되면서 티각태각 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렇게 그 일이 전개가 된 거죠. 주주간 계약서를 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겠네. 이번 임시주총이 제 날짜에 열릴지 아니면 민희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못하고 사실상 그 벌칙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당할지 아니면 뭐 풋옵션을 행사하고 나올지 심지어는 풋옵션을 행사하고 안 나와도 될지 그 주주간 계약서에는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임기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면 그거는 다 오로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주주간 계약서에 어떤 문구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이 의문이 해결되겠네요 결국. 조금 복잡해요. 아까 이제 우리가 뭐 퍼스트 리퓨절 이야기도 했는데 뭐 그러면 그때 가격은 또 어떻게 이제 뭐 풋옵션은 멀티플 13이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선 매수를 행사할 때는 그때는 그 가격을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문제도 있고 우선 매수권은 다른 양승찬님한테 팔려고 하면 그 계약 조건에 따른 우선 매수권이니까 그 조건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어떤 일정한 가격 기준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주주간 계약에 정해 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간 계약에 뭐 디테일한 부분을 다 알 수도 없고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뭐 이 이슈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래서 지금 뭐 전속 계약권 그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좀 기사화가 되면서 민 대표한테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이브 쪽에서는 봐라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전속 계약권을 굳이 달라고 했는가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어떤 빌드업의 일환이었네 하는 그 의심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속 계약권은 원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주주간 계약서에 의도의 전속 계약권은 그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갖는다.
라는 걸 못 박아달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의도의 이사회 구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하이브 쪽에서 2명 지명권을 주주관 계획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은 3인의 이사가 전부 민대표 측근들로 다 구성이 돼 있지만 나중에 이게 하이브 쪽에서 사람을 넣게 되면 전속 계약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 대표가 이제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예.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이사회 구성이 다 이제 측근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근데 하이브 쪽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 주주간 계약 협상을 하면서 전속 계약권을 나한테 달라. 뭐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뭐 이제 민 대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뉴진스를 데뷔시킬 때 그때 하이브의 간섭에 좀 시달린 경험도 있고 또 뭔가 어떤 그 독립적인 레이블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전속 계약권을 그냥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 요구를 한 거는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뭐 요게 이제 하이브 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때 주주간 협상을 할 때 전속 계약권을 달라고 했나? 뭐 뉴진스를 마음대로 뭐 갖고 가기 위한 그런 빌드업이었나? 뭐 이런 이제 의심을 해볼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거는 그 이번 임시주청 전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서 1차로 네. 하여튼 대충 가름만은 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가처분의 용인이나 기각의 근거는 반드시 그 주주간 계약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주주간 계약 위반 여부를 놓고 이제 다투는 거지. 것이니까요. 주주간 계약서 자체가 네. 없으면 이건 다투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니니까. 네. 그럼 뭐 재판부에서 뭐 이제 네, 맞아요. 뭐 주주간 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겠죠. 미진 보도자료를 보니까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고 하여튼 가처분 소송을 낸 거니까 주주간 계약에 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잘 풀리면 그냥 민희진 대표에서 교체하고 가는 건데 네. 만약 안 되면 한참 걸리겠네요. 그 주주간 계약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민희진 대표 하이브 입장에서 대표의 사임을 못해. 그리고 정해진 임기를 계속 유지해야 돼. 그러면 어쨌든 민희진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계속 누릴 테니까. 그럼 뭐 하이브하고는 협조는 잘 안 할 거고. 뭐 그렇게 되겠죠. 좀 아쉬운 그 이제 거죠. 불편한 동거가 이제 있는 계속 거죠. 되는 거고 뭐 하이브 입장에서도 그걸 또 쉽게 뭐 포기를 하겠어요? 그 가처분은 가처분인 거고 또 뭐 다른 방도를 찾을 텐데 뭐 어쨌거나 지금 뭐 뉴진스 5월달에 컴백하고 6월달에 도쿄도 뭐 팬 미팅도 있다고 하고 쭉쭉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뭐 다툼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 아티스트에 대한 미치는 영향도 있고 뭐 팬들도 이제 난리가 나고 그래서 주주들도 아주 괴로워하는 거죠. 주주들도 괴롭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대타협을 좀 할 수 없느냐 하는 걸 하이브 쪽에도 물어보고 이쪽에도 물어보고 했는데 네. 제가 판단할 때는 분위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루비콘 강을 이미 건넌 것 같다. 그래서 뭐 하이브 쪽에서는 이거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뭐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그냥 묵과하고 타협을 하고 넘어가겠느냐 그런 입장이고 뭐 민 대표 쪽에서도 뭐 그렇게 이게 쉽사리 물러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이 양쪽의 법률 대리인들이 나서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참 법적으로 다툼이 벌어지면 후퇴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내서 그걸 법리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너무너무 익숙한 이 변호사들이 나서게 되면 이게 이 주도권이 리갈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뭐 물밑에서 조율하고 협상하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아유 오랜만에 하여튼 김소원 센터장님 나오셔가지고 또 이런 그러게요. 문제도 들어보고 했네요. 하여튼 조금 더 지켜보죠. 민희진을 잃거나 뉴진스까지 잃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제 생각에는 이거 완전 혼자 상상인데 민희진 대표가 만약에 법원에 그 인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해임을 못하게 되는 권한을 얻었어. 그럼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게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네.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때 협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그건 그럴 수도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제 발로 나가야지만 하이브 입장에서 내보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만약에 재판에서 민희진 예. 대표가 먼저 그럼 하이브 승기를 입장에서는 잡으면. 어차피 지금까지 다 뉴진스를 민희진 대표가 알아서 운영했는데 그냥 그래서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는데 예. 민희진 대표를 해임을 못 한다고 할 때 또 그냥 또 방치인 거지. 그래도 돈은 벌어오고 그게 재무제표로 하이브로 넘어오고 80% 지분이 있는 어도어에 쌓이는 건데 굳이 하이브가 애탈 이유는 뭡니까? 그냥 사람 마음이 그런 게 방시혁 아니에요. 대표가 기분이 안 좋다는 건 말이 되는데 그거지. 그거 말고 뭐가 잃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쿨한 사람이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지. 원래 그렇게 쿨한 거면 그냥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제 생각에. 그게 맞는데 2%에게 진짜 맞는데 이거는 마음이 아주 넓은 2%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하여튼 뉴진스 애들이 걱정됩니다. 하여튼 5월 말을 보자고요. 가시는 알겠습니다. 결과에 네. 따라서 판의 기울기가 뭐 또 바뀐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봅시다. 예. 네, 김선 센터장님. 그러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